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 특히 임대차 시장에서 아주 뜨거운 논쟁이 하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임대인이 세입자를 면접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건데요. 근데 이게 왜 나왔나 봤더니 놀랍게도 세입자를 더 보호하려고 만든 법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게 바로 규제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문제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그 법안부터 시작해서요. 임차인 면접이 도대체 뭔지, 또 외국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르는 차별 문제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신뢰와 보증금이라는 키워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럼 이 모든 논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출발점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이거 좀 의외의 반응 아닌가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면접 본다 그러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오히려 안심이 됐다고 하니까요. 심지어 이분은 덕분에 시세보다 싸게 계약까지 했대요. 아니 근데 도대체 어떻게 집 구하는데 면접을 보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에이, 설마 싶으시겠지만 이게 곧 우리 현실이 될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모든 논란의 시작은 법안 하나 때문이었어요. 바로 이 법안입니다. 3+3+3. 그러니까 한 번 계약하면 최대 9년까지 살 수 있게 해주자는 건데요. 와, 세입자 입장에서는 정말 좋죠. 안정적으로 오래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집주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랑 9년짜리 계약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불안감이 싹 트는 거죠.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좋은 의도가 오히려 집주인의 불안을 키우고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의 역설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자, 이런 불안감을 느낀 집주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목소리가 모여서 임차인 면접이라는 구체적인 제도로까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한번 보시죠. 결국 행동에 나선 거죠. 국회에 청원을 올린 겁니다. 우리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 계약하기 전에 어떤 세입자가 들어올지 심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요. 이 청원인의 말을 들어보면 핵심은 이거예요. 정보의 불균형. 아니,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집을 내주는데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신용은 괜찮은지 아무것도 모른 채 계약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너무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제안을 자세히 보면 이게 그냥 한번 만나서 얘기나 해보자 수준이 아닙니다.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1단계로 서류부터 봅니다. 신용은 어떤지, 소득은 얼만지, 범죄 기록까지요. 이걸 통과하면 2단계로 직접 만나서 면접을 보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심지어 6개월 동안 살아보고 최종 계약을 결정하는 말 그대로 임차인 인턴 제도까지 제안됐습니다. 정말 파격적이죠? 임대인들이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공정성 문제예요. 요즘 법이 바뀌면서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 같은 걸 다 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집주인은 세입자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냐?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 하는 겁니다. 우리도 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달라는 거죠. 자, 한국에서는 이런 세입자 면접이 굉장히 낯설고 좀 과하다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과연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생각일까요? 한번 해외 사례를 좀 보죠. 이 표를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들 다들 세입자 보호가 굉장히 강한 나라들이거든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의 신용점수, 소득, 범죄 기록 같은 걸 꼼꼼하게 다 확인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처럼 그냥 보증금만 믿고 계약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국이 더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게 그냥 서류 몇 장 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반려동물이 있으면 펫 인터뷰라고 해서 강아지, 고양이까지 면접을 보기도 하고요. 독일 베를린 같은 대도시에선 집 하나에 수십 명이 몰려서 경쟁적으로 면접을 봅니다.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그냥 제도가 아니라 아예 사회적인 문화로 자리 잡은 겁니다. 네, 이렇게 보면 임대인 입장에서 이런 심사 제도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안전장치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전에는 항상 양면이 있죠. 아주 심각하고 또 피하기 어려운 어두운 면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딜레마죠. 원래 목적은 월세를 잘 낼 수 있는가,
이걸 확인하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순식간에 차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직업이 불안정해 보여서 안 돼. 아이가 있으면 시끄러우니까 안 돼. 이런 식으로요. 검증이 아니라 배제의 도구가 되는 거죠. 물론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한 장치도 있습니다. 미국에는 공정주거법이라는 아주 강력한 법이 있어요. 인종, 종교, 성별, 특히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이유들로 세입자를 거부하면 그 자체가 그냥 불법입니다. 하지만 법이 만능은 아니에요. 현실을 보면 법이 있어도 차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정부 보조금, 그러니까 주택 바우처를 쓰는 사람들의 36%, 3명 중 1명 이상이 집을 구할 때 차별을 겪었다고 해요. 대놓고는 안 하지만 교묘하게 거절하는 거죠. 이걸 법으로 다 막는 게 정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두 가지 정당한 권리가 꽝 하고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는 임대인의 권리와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집을 구할 세입자의 권리. 어느 한쪽만 맞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관점을 한번 확 바꿔보겠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논쟁이 사실 면접 그 자체가 아니라 더 깊은 곳에 있는 신뢰 그리고 돈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경제학자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왜 유독 한국에만 이렇게 수천만 원, 수억 원씩 하는 높은 보증금 제도가 있을까? 그건 바로 집주인과 세입자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 그 신뢰의 부족을 거액의 보증금이라는 돈으로 대신 메우고 있다는 거죠. 일종의 담보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보면요. 이런 불신이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세입자들이 제기하는 분쟁이 압도적으로 많긴 합니다. 보증금 문제 같은 거겠죠. 하지만 집주인 쪽에서도 매년 300건에서 400건씩 분쟁이 생깁니다. 월세를 안 낸다거나 집을 망가뜨린다거나 하는 문제들이요. 그러니까 양쪽 다 저 사람을 어떻게 믿지 하는 걱정을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차별이라는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세입자의 신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면 굳이 이렇게 비싼 보증금이 필요할까요? 어쩌면 이 임차인 면접이라는 논쟁이 역설적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인 고액 보증금 시대를 끝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질문이 남습니다. 세입자 보호는 점점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집주인의 불안감은 어떻게 해소하고 또 세입자는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게 할 것인가? 단순히 누구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라 임대인의 안전과 세입자의 공정한 기회,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지혜로운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